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에게 필요한 개념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중요하고 이 종합전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창제 시간에, 즉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학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 시스템에서 대학 가는 방법은 시기적으로 크게 보면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전형이 위주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대학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에는 내신 위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전체 모집 인원이 한 34만 명 됩니다. 2024학년도 올해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 대비해서 한 4천여 명 정도, 4천 명 조금 안 되게 줄긴 했는데 34만 명이라고 치면, 대학교 사전제 정원이 34만 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45%에 해당하는 인원을 학생부 교과 내신 기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따려고 하는 그 내신 기반이 45%라면 학생부 종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 정도에 해당하고요. 또 수능 위주로 대학 가는 거,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는 이 정시에서의 위주는 18.7%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인천, 경기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비수도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권 대학은 교과전형이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본 것처럼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이 무려 44.1%, 수시에서의 44.1%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바로 종합으로 뽑는다는 거고, 비수도권은 내신 위주, 거의 70% 가까이가 내신으로만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내신에만 집중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 가는 데는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인천, 경기에 해당하는 대학 갈 때는 많이 부족하죠.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종합전형을 강조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무조건 수능 위주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자, 서울 소재 대학들 가톨릭 때부터 딱 보면, 자, 교과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라고 그랬고 종합은 생활기록부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자, 건국대 예를 들면 전체 모집 인원은 3,399명인데 그 중에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은 4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은 무려 1,097명이나 뽑고요. 정시에서의 수능은 더 많이 뽑죠. 그런데 우리가 수능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졸업생들도 많이 있고 정말로 수능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수시 내에서는 교과보다는 종합이 많다는 게 이게 세부적인 대학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다른 대학들,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도 전체 인원은 1,7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내신 위주의 교과 전형은 178명밖에 안 뽑는 반면에 종합은 679명 이렇게 뽑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목표인 사람이 오로지 내신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서울대 그런 사람 뽑아주지 않습니다. 종합 전형으로만 뽑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종합 전형에서 전체 서울 소재 대학의 모집 인원은 8만 2천여 명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3만여 명, 거의 40%에 해당하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수시에서 가장 많은 걸 뽑는 인원이 바로 종합전형입니다. 자, 내신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 서울, 인천, 경기가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대학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가려면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종합전형을 강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대전 소재 대학교들, 뭐 대전 신학대부터 한밭대까지 대전 소재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전체 모집 인원은 18,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비교해 보면 서울하고 좀 양상이 좀 달라요. 아까는 서울은 종합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여기 예를 들면 모건대를 놓고 보면 교과로 무려 1,300명 뽑고 종합은 30명밖에 뽑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인원 놓고 보면 18,000명 중에서 내신 위주의 교과 전형은 12,000명, 종합 전형은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통학할 수 있는 이런 거리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권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방권 대학도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 위주로 가려면 내신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신만 열심히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충청도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공주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공립대니까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 남서울대학교,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1,800명을 뽑는 반면에 종합은 200명밖에 뽑지 않아요. 전체로 봤을 때 29,000명,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충청권에 소재하에 있는 이런 대학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내신으로만 뽑고요. 종합전형은 5,000명밖에 뽑지 않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까운 서울과 가까운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 전형도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내신만 공부하는 것보다 이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지역의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2022년과 2023년도에 입시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이 자료는 예전 영상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올해 자료도 조만간에 같이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텐데 서울대, 연세, 고려대학의 교과 전형을 한번 알아볼 텐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다고 했죠 아까. 그런데 서울대 지역균형은 전반적으로 내신 전교 1등, 2등짜리가 쓰는 전형이라고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 가장 좋은 아이들이 쓴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카테고리 분류해 봤는데 어찌됐건 이 전형의 평균 지원했다는 최고 점수, 합격한 최고 점수, 그 다음에 상위 25%, 100명 중에 25등의 점수, 중앙 강원대값 75%라는 건 100명 중에 75등의 점수, 최저는 꼴등의 점수를 얘기하는 건데 인문은 국영수 사회 전과목이고 자연공학은 국영수 과의 전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소재의 수백 개 고등학교를 분석한 자료인데 어찌됐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중앙과 75%이 사이를 놓고 보면 1등급 때 이 자리를 놓고 보면 보통 1.18, 1.36, 1.3등급, 1.4등급 이런 숫자가 나오죠. 서울대는 뭐 최저도 있고 또 연대는 작년까지 1단계에서 5배수 내신을 뽑은 다음에 면접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인문이든 자연이든 1.4등급, 5등급대 나와야 되고요. 고려대는 위에 있는 연대는 최저가 없지만 고려대는 또 최저가 또 있는데 고려대 최저는 그래도 삼합 실점 그 다음에 탐구가 두 과목이라 좀 어려운 최저임에도 이기 때문에 점수가 뒤로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대 가려면 1.5등급, 6등급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1.3이니 1.4니 1.5니 이게 어떤 의미냐. 작년 기준으로 전교 1등짜리가 1.15였고요. 전교 2등 1.3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교 1, 2등 못해도 3등, 4등은 해야지 갈 수 있는 점수라면 교과 전형으로 반면에 같은 대학을 종합 전형으로 갔을 때 점수가 뒤로 조금 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울대도 2등급짜리도 서울대를 간다. 종합 전형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이 되게 까칠하죠. 되게 어려운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단 1단계에서 서류에서 2배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만 된다면 준비가 된다면 2등급 초반에도 서울대를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라면 내신에도 불리함이 있더라도 이런 걸로 서울대를 뚫는 겁니다. 연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이 있죠.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교과전형보다는 뒤로 점수가 좀 밀린 걸 볼 수 있어요. 1등급 후반대, 2등급 초반대가 고려대학교를 종합으로 간다. 심심케 보고요. 이 최저까지 놓고 보면 심지어 3등급까지 좀 생기부가 간소화돼서 기재가 간소화돼서 예전처럼 대박나는 4등급, 5등급 또 연세대 가는 고려대 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2등급 대 초반도 연고대를 종합으로 갈 수 있다. 갔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도 교과적으로 놓고 보면 되게 점수가 높죠. 아까 1.3등급, 4등급이 무슨 의미라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전교 1등, 2등, 3등의 점수다. 반에서 1등이 아닙니다. 전교권에 노는 점수인데 이 친구들은 내신으로 간대. 이게 서강대가 2024학년도는 최저가 좀 바뀌었지만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가 3합 6이었습니다. 최저가 상당히 셈에도 불구하고 1.4등급대, 1.5등급대, 그죠? 한양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1.3등급대. 한양대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지만 작년까지 한양대는 1.3등급대, 1.3이 의미하는 바는 전교 1등, 2등 점수. 교과전형 가려면 이렇게 내신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으로 가면
똑같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서 1등급대 후반, 2등급대 중반까지 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내가 지금 내 2.1등급인데 한양대를 가고 싶으면 2.1등급을 1.3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우리가 내신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좋은 대학들을 상당히 뚫을 수 있다. 이따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합격 사례 생계부를 보여드릴 텐데 작년에 한양대에 1.6등급짜리 학생이 태성고에 1.6등급 학생이 한양대를 종합으로 뚫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잘한 거죠. 서로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얘기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요 라인도 놓고 보면 결국 1등급대 중후반 1.6등급, 7등급대 이 정도 맞아야지 중앙, 경희, 외대, 시립 갑니다. 다 최저가 있어요. 3합 7, 2합 5, 2합 4, 3합 7 이렇게 높은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을 종합으로 가려고 그러면 2등급대 초반, 중반, 심지어는 뭐 여기 중앙대 탐구 같은 경우는 3등급 때도 나오고요. 물론 이게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높지만 이렇게 점수가 조금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떤 면은 많이 부족하더라도 붙고요. 그 다음에 건동홍 우리가 보통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대학까지 놓고 보면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그래도 1등급도 후반 최소한 1등급은 나와야지 우리가 건대까지 홍익대까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등급 초반도 있지만 그런데 종합전형은 2등급 중반 후반까지도 붙을 수가 있다. 이따 뒤에도 또 생계부 사례 보여드리겠지만 작년에 2.9등급의 내신을 가진 학생이 동국대학교 소프트 융합 학부를 붙었습니다. 2.9등급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의 매력이다. 종합 준비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한테 당연히 좋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부 종합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 자,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그래서 학업 능력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등급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내신 하나만 갖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대는 이 평가 기준이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능력이 뭐고 태도는 뭐고 소양이 뭐냐? 서울대가 말하기를 학업 능력은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느냐, 이게 학업 능력이랍니다. 학업 태도는 스스로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이냐, 학업의 소양이라는 건 바른 인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가지가 있냐 없냐, 이걸 포함해서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마음이 있느냐,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 학업 태도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누군가 시켜서 그죠? 강요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가 알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또 탐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영상 처음에 말했지만 탐구력 만렙, 탐구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의 대세는 탐구 보고서다, 탐구력이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인데 서울대에서 그걸 학업 태도라고 이름했고 거기서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와 학업의 소양은 학생부를 통해서 봅니다. 2024학년도부터 올해 졸업한 졸업생들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볼 수 있는 서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추천서는 진작에 폐지가 되었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우리가 줄여서 학생부라 부르기도 하고 생기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거 서류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걸 결정하는데 그러면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은 생기부에 어디에 적혀 있느냐, 어디에서 그 항목들을 찾을 수 있느냐 봤을 때, 창체 시간에, 그죠? 우리가 태성고 기준 놓고 보면 금요일날 오후에 하는 그 창체 시간에 학업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업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고 학업 태도도 마찬가지로 창체 시간에 동아리나 또 진로 관련 활동들 이런 데에서 얼만큼 참여했고 노력했고 탐구했는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대한, 전공에 대한 또 탐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동아리를 그냥 뽑으면 안 돼요. 그냥 가입하면 안 되고요. 얼마큼 여러분들의 이런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인지를 여러분들 잘 선별을 하셔서 거기를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 시간에, 진로활동 시간에, 그 다음에 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특색 사업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기 있잖아요. 참여도, 노력, 거기서 얼마큼 탐구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서울대에서 말하는 학업 태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서울대 얘기고요. 서울대는 학업 태도, 뭐 학업 능력, 학업 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이 5개 대학이 각 대학마다 이렇게 평가 요소가 다르니까 한번 통일 한번 시키려고 연구했는데 여기서 정의 내리기를 서울대에서 말했던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 5개 대학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종을 준비한다 그러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키워야 된다. 생활기록부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학업 역량은 뭐고 진로 역량은 뭐고 공동체 역량은 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건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선생님이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학업 역량에서의 탐구력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 다음에 하나 더 굳이 말하자면 공동체 역량에서 협업과 소통 능력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학업 역량이 뭐냐면 대학 가서 얼마나 이 녀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탐구력이라고 하는 이거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탐구력이라 하는데 이게 지금 학종을 준비하는 2025년을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이게 고1이 됐던 고1가 됐던 고3이 됐던 생활기록부의 탐구력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학생부에서 학종에서 뭔가 어필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탐구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탐구력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로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학교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과목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루트에 따라서 과목이 잘 돼 있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선택하도록 안내할 테니까 이 걱정은 안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 활동의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각 교과 시간에 여러분 관련된 진로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발표하고 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런데 교과 시간은 너무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했지만 창제 시간에, 동아리 시간에, 자율활동 시간에, 진로활동 시간에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중에서 협업과 소통 같이 하다 보면 같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은 말이 안 통해. 같이 일을 못 해먹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무슨 같은 모둠이 어떤 모둠이 되더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 학종의 핵심은 왜 학종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학종의 핵심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그 중에 학업 역량에서의 탐구력, 진로 역량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탐구 활동이지 않을까. 그럼 탐구 활동이 뭐냐?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사회 시간이 됐던 과학 시간이 됐던 수학 시간이 됐던 어떤 개념을 배웠는데 뭔가 더 알고 싶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적 호기심. 이걸 한번 심화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선행 연구 자료를 조사하는 거예요. 선행 연구 자료가 뭐예요?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책을 썼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썼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유튜브에 뭘 올렸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탐구 활동이라 그런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글로 나타내는 게 탐구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무조건 1년에 한 편씩의 탐구 보고서를 창제 시간에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선생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탐구 활동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다면 고2 학생이 있다면 또 고1 학생이 있으면 내가 학종에서 어떻게 하면 유리할 수 있는지가 알려드리고 거기에 핵심이 바로 탐구 보고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탐구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탐구 보고서 안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학업 역량 중에서 탐구력, 진로 역량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 역량에서의 협업, 소통, 어떤 경우는 리더십까지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탐구 보고서가 중요하다.
자,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더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주도성,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 궁금하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고 또는 책을 좀 뒤져보고, 그죠? 친구들하고 또 모dom으로 활동할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소통하면서 또 리더십을 키워가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탐구보고서가 학종에 있어서 서류의 끝판왕이다. 학종은 서류로 여러분들을 평가해요. 그런데 이 평가에 있어서 탐구보고서가 지금은 대세다. 그리고 학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어요. 면접을 보게 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럼 탐구보고서에 대해서 교수님들 관심이 진짜 많아요. 핵심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만큼 탐구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탐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관찰이 있죠.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관찰입니다. 또 설문조사라는 게 있죠. 현상에 대한 조사 및 통계 자료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면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또 현장조사, 특정 작업을 진행하거나 작업장을 방문해서 하는 게 바로 현장조사죠. 실험실도 큰 틀에 놓고 보면 현장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헌조사라는 건 기존의 문헌적 자료를 검토. 기존의 문헌적 자료, 대표적인 게 우리 교수님들이 쓰시는 논문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하고 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여러 교수님들이 썼던 자료를 한번 보고 나서 나도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상당히 고난도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탐구보고서 주제는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이제 의학 관심 있는 친구들, 특히나 우리 메디컬 계통, 의사가 되고 싶다, 약사가 되고 싶다, 수의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 좀 남들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공부해야 되고 폭넓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뭐 환경 호르몬을 배웠으면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 호르몬과 인체 건강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우리 뭐 대유행 감염제로 코로나 대표적인 거죠. 자, 이거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으면 이거하고 응급 의료 체계 현황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개선하면 나을 건지 이런 거를 한번 탐구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분석해 보고 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탐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3D 프린터기를 사용하는 미적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학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이 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또 이제 공학 계열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 중에서 반도체와 OLED 패널 생산 필수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뭐냐? 뭔가 수출이 막혔는데 수출을 못하게 막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느냐? 자, 지구 토양과 우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산과 염기의 사례를 조사해서 한번 발표해 보는 거고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구 토양, 우주 환경, 이건 또 지구과학도 분야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은 뭐고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좋을 거냐 나쁠 거냐도 한번 토의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 천연 항상 물질이 뭔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천연 항상 물질을 배웠으면 그럼 일상생활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방송 매체, 신문, 팟캐스트, 유튜버, 블로그 이런 것들 각 매체에 따라서 독서 활동의 특성이 무엇이 있으며 또 각각의 우수 사례를 조사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MZ세대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대 MZ세대가 갖춰야 될 소통 윤리 뭐냐, 그죠? MZ들이 갖춰야 될 디지털 시대의 어떤 윤리는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고 또 우리 역사를 또 관심이 하는 친구들은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어려움이 뭐가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만 고민하면 어려우니까 기존의 어떤 논문도 한번 찾아보고 또 관련된 책도 한번 찾아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국어 시간에 중국 소수민족 현황을 어떤 민족이 있다라 배웠으면 또 다른 소수민족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중국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이 뭔지 그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탐구 보고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던 활동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심화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생계부를 소개할 텐데, 자, 이 친구는 보세요. 이런 학교 활동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교육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아까 그랬죠. 탐구하고 해결 방안 제시해. 이게 탐구예요. 그래서 사교육 심화 현상의 원인을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탐구했다. 이게 탐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학생이 또 영어 교육에 대한 이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영어 특성과 본질에 맞는 적절한 영어 학습 환경이라는 탐구 주제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 교육이 식민지 지배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게 탐구 주제입니다. 언어 교육이 식민지 지배. 그래서 조지 오웰의 1984, 1984년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게 탐구 보고서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또 조장 역할도 해가지고 뭐 팁을 잘 읽고 또 리더십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뭐 교육에 관련된 탐구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당연히 언어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죠. 영어 교육학과를 간 친구입니다. 자, 또 한 친구는 소비자 행동론과 개성, 생활 양식을 주제로 탐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호텔 게스트하우스, 축구장천 3년 내내 호텔 게스트하우스 이런 숙박업소에 대해서 연구한 친구예요. 그리고 또 호텔, 신라호텔 사장인 이부진에 대해서도 또 연구 좀 해봤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또 뭐 ESG 경영 사례, 또 호텔에서는 뭐가 있을까? 이 친구가 호텔 관련된 학과 갔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간 친구예요. 종합전형으로. 또 이 친구는 안드로이드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로, 이 탐구 주제가 안드로이드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딥러닝, 파이썬 뭐 이런 거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친구도 공통적으로 이런 딥러닝의 작동 원리와 훈련, 그리고 성과와 사례라는 주제로 이게 탐구 주제이죠.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준비했고, 그래서 퀀텀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읽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탐구를 한 겁니다. 탐구하기 위해서 4차 산업과 미래 직업이라고 하는 책을 또 읽었고, 이런 식으로 탐구의 주제를 정해서 탐구했고, 그러면서 발표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친구는 또 파이썬 활용해서 챗봇 만들기로 주제로 심화 탐구했다. 일단 탐구 내용이잖아요. 이 친구는 아까 말했지만 2.9등급의 동국대학교 소프트 융합 학부를 뚫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토네이도로 인한 건축물 피해 해결 방안. 건축 얘기가 나오죠. 건축에 관심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건축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관련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소개 및 장점을 수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또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컴퓨터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건축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연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 우주론 강의를 읽었어요. 자, 건축을 하는데 빅뱅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물리 시간에 배우는 빅뱅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를 건축에 어떻게든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진로를 확장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전염병 얘기도 나오죠. 근데 전염병 얘기면 왠지 생명과학 얘기 같은데 이거를 건축의 문제점 해결 및 방향성을 구성하는 주제로 탐구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책을 좀 읽었고,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를 종합으로 뚫은 친구의 생계부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탐구를 진행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탐구 활동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고3이라면 여러분들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 무슨 탐구, 무슨 연구라고 있는 과목들이 원래 이런 탐구 보고서를 쓰는 과목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도 있는 한 학기 동안 심도 있는 탐구 활동을 하는 과목이니까 그런 시간 잘 활용하시고, 우리 1학년, 2학년들은 창제 시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정말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는데, 자, 일단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지적 호기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호기심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 과목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지 않는 친구예요. 그리고 모든 수업 시간에 탐구 보고서라는 형태로 이름 들어가지만 정말 깊이 있는 연구나 탐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은 이런 창제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학년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행사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런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잘 들어갔던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세가 뭐냐면 바로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 기록 자체는 생활기록부에서 그 대학으로 보내지지 않지만 독서활동했다고 하는 이 경험은 여러분 세특이나 창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서 이제 독서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지 마시고 학종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독서활동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탐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선행연구문을 탐구하는데 이 선행연구문을 말을 기했으면 이게 바로 논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다면. 그런데 기본 개념도 모르는 친구가 무조건 논문만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책도 보고 또 논문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했으면 보고서 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료로 만드는 연습도 필요하고 또 친구들 앞에 실제 발표하는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종에 대해서 정말 잘 갖춰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학은 내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학교 다니면서 오로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만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은 엉망인데, 창제 시간은 엉망인데 오로지 학교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2주일만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대학 가는 준비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까 얘기했죠. 교과 전형으로는 대학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은 수도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쟁력 있는 대학, 매력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내신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기본입니다.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신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내신도 중요한데 내신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심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장이 바로 창제 시간이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또 학년 특색 활동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들 생활기록부가 정말 탐구력 빵빵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생기부가 될 것이고 학종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 따라오시고 또 학교에서 제시한 대로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 쫓아온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